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 재학 중인 정재엽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발표는 2024년 카이에서 발표된 The Effect of Latency on Movement Time in Pasturing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인트로에서 해당 논문의 백그라운드랑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섹션인 휴먼 퍼포먼스 모델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굉장히 코어한 모델 하나를 소개드리고, 또한 해당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모델인 스티어링 로봇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험에서는 해당 연구는 총 5개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태스크에 대한 실험과 결과를 쭉 나열할 거고, 그 이후에 디스커션이랑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는 대화형 시스템을 뜻합니다. 근데 이러한 대화형 시스템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이턴시가 왜 발생을 하느냐? 그 이유는 하드웨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내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데이터를 센싱을 하고 그 데이터가 CPU와 소통을 하고, 또한 그거와 맞춰서 다양한 드라이버의 오버헤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그 어플리케이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세싱 타임도 존재하고, 또 디스플레이에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턴시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조금 구체적인 시나리오로는 우리가 원격에서 데스크톱을 사용을 할 때 조금 더 이런 레이턴시가 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력을 넣는 그 거리가 훨씬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는 GUI입니다.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그럼 이런 GUI를 사용을 할 때 레이턴시가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을 하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성능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여기서 성능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시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도, 에러 레이트 같은 거를 굉장히 올라가게 만든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HCI 리서처들이 GUI를 활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포인팅이라는 그런 사람의 행동에 레이턴시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포인팅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인터랙션 방식 이외에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마우스를 사용할 때. 그 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태스크 중 하나가 패스 스티어링 태스크라고 합니다. 패스 스티어링 태스크는 일정한 크기의 그 터널을 끝까지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 드롭다운 메뉴죠. 이게 카스케이드 메뉴라고도 하는데, 즉 좀 계단식 계층적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저 그레서리 앤 하우스 홀더로 보이는데, 저기까지 마우스가 이동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우리가 원하는 그 메뉴의 드롭다운을 확인하려면 다시 한번 메뉴의 끝에 있는 저 화살표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서 보이듯이 그 정해진 크기의 메뉴 바를 잘 스티어링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뜻합니다. 좀 더 우리한테 일반적인 예시는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레스 바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그 시청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프로그레스 바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프로그레스 바가 어, 우리가 움직일 때 이러한 패스 스티어링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티어링 태스크, 패스 스티어링 같은 거를 우리가 트래젝토리 베이스드 GUI 태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트래젝토리 베이스드 GUI 태스크에 레이턴시가 들어간 이런 퍼포먼스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 거를 알 수 있고, 또한 트래젝토리 베이스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 굉장히 기본적인 인터랙션 방식은 골 크로싱 태스크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일반적인 포인팅은, 즉 왼쪽에 있는 포인팅은 우리가 이니셜 포지션에서 A라는 거리만큼 이동을 해서 W의 크기를 가진 타깃을 좀 버튼 클릭 같은 걸로, 마우스 클릭인 거죠. 그런 걸로 선택을 하는 그런 태스크라면, 크로싱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부분을 클릭을 하고
두 개의 그 라인을 크로싱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선택을 하는 그런 인터랙션 태스크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런 포인팅 관점에서는 레이턴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기존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크로싱이나 패스 스티어링 같이 트래젝토리 베이스트는 기존 연구에서 좀 레이턴시를 좀 상수처럼 생각하고 굳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요.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 이러한 레이턴시를 고려한 트래젝터리 베이스트 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좀 더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려는 게 목표고요. 이러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기반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해당 연구의 대표적인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퍼포먼스 모델은 피츠로우입니다. 피츠로우가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의 행동은 포인팅하고 크로싱하는 태스크입니다. 사실 크로싱은 일단 피치로그 자체는 포인팅을 타겟팅해서 처음 만들어졌고요. 근데 한 90년대쯤인가 크로싱이라는 인터랙션 스킴이 개발되면서 피치로우도 충분히 크로싱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수식은 movement time입니다. 여기서는 empty, 즉 수행 완료 시간이고요. A랑 B는 우리가 리그레션 수식에서 개수라고 하죠. 코에피션트를 뜻하고 뒤에는 로그 텀은 index of difficulty라고 해서 난이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난이도란 우리가 해당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를 결정을 하고요. 이 난이도가 커지면 사람들이 하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무브먼트 타임은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텀 안에 있는 W랑 A는 각각 타깃의 크기랑 거리를 뜻하고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수식을 보면 A가 만약에 커진다면 이 로그텀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타깃이 멀리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W가 작아진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타깃이 작아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가 분모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인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텀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피치로가 포인팅 하는 걸 설명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크로싱의 관점에서는 이 W라는 게 이 아래 보이듯이 저 라인의 길이를 뜻합니다. 즉 라인의 길이가 짧으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통과하기 어려울 거고 길면 그냥 대충 가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레이턴시라고 하는 좀 외부 팩터가 이 피치로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포인팅을 수행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이 피치로를 레이턴시 텀이 들어간 확장 버전을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모델링 방식은 이 아래에 있는 수식인데요. 무브먼트 타임이 이 C 곱하기 L 토탈이라고 하는 이 토탈 레이턴시라는 텀이 추가된 리그레션 수식입니다. 여기서 토탈 레이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에 있고 또 다양하게 좀 추가되는 그 레이턴시들을 전부 합쳐놓은 걸 뜻하고요. 그래서 이 토탈 레이턴시는 베이스 레이턴시랑 또 추가된 레이턴시라는 뜻의 added 레이턴시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베이스 레이턴시라는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거. 그냥 컴퓨터 자체가 존재하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레이턴시 뜻하고 뭐 예를 들면 CPU가 없으면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 CPU와의 통신을 그냥 이런 베이스 레이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 레이턴시는 이제 added로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가 추가된 피치로우가 서로 다른 레이턴시 환경에서도 사람의 포인팅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잘 예측할 수 있다. 그런 하나의 수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모델은 스티어링 로우라고 해서 해당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패스 스티어링이라는 태스크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링 방식입니다. 피치로우랑 그리고 하는 짓은 똑같아요. 결국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값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거고요. 근데 하는 태스크가 포인팅에서 이제 스티어링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좀 기본적인 모양은 비슷한데 IDS, 즉 스티어링 로우의 인덱스 오브 디피컬티가 W분의 A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피치로우랑 차이는 로그 텀이 빠진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로그 텀이 붙을 때 로그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이 로그 안에 값이 조금 과도하게 커지면 그 증가량은 좀 미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피치로우의 관점에서는 얘들의 난이도가
막 엄청 높아지면 결국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엄청 어려우면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는다. 좀 높은 난이도끼리는. 근데 스티어링 로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냥 리니어하게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우 텀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 로우의 특징은 리니어한 패스, 즉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인 서큘러 패스, 이 두 가지에 동시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스티어링 로우가 개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스티어링 로우를 이제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레이턴시와 직접적인 관계를 찾는 연구는 아직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한번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험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총 5개의 트래젝토리 베이스드 태스크를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걸 크러싱 태스크로부터 출발을 해서 4개의 스티어링 태스크를 연속으로 하는데 여기서 크로싱 태스크는 원래 스티어링 태스크 자체가 그 크러싱 태스크에서 확장돼서 파생이 된 연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크러싱 태스크에 레이턴시 텀을 적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점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뷰에서는 해당 연구의 5개의 유저 스터디의 공통적인 부분을 전부 다 언급하고 갈 거예요. 해당 연구에서 유저 스터디는 전부 크라우드 소싱을 기반으로 했고요. 크라우드 소싱이 그거죠. 그 AWS의 MK 트루크인가? 뭐 그런 그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 불러서 유저 스터디 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야후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서 진행을 했고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하스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걸로 개발이 됐는데 얘가 그 일본에서 개발된 랭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보진 않았지만 일단 저 야후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크라우드 소스드 유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상 컨트롤드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이 GUI 기반의 여러 가지 모델을 평가한 기존 연구에서 이러한 굳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확인이 돼서 아마 그렇게 이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저 스터디의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일단 윈도우 기반의 유저들을 봤고, 그 레졸루션이 1280, 720 이상이면 다 허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디스플레이 자체를 컨트롤한 거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 얘가 표현할 수 있는 픽셀의 수가 이 정도면 그냥 허용을 해준 것 같고, 또한 새로 만든 계정들은 전부 다 잘라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때까지 계속했던, 즉 알바를 계속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얻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한 데이터 노이즈가 충분히 그 인풋 디바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마우스 사용하도록 요청을 했고 근데 이 마우스도 굉장히 다양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크기, 무게, 뭐 센서의 위치 같은 거 그런 걸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컨트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바를 하겠다라고 하면 30초 데모 비디오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진행을 했고 그 익스페리먼트를 하고 팔로우 퀘스처네어를 진행했다고 해요. 근데 이 팔로우 퀘스처네어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는 없어서 제가 명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아마 뭐 어땠냐 그런 거를 그냥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버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치를 어떻게 다뤘는지도 언급을 하자면 일단 IQR, Interquartile Range라는 그 방법을 썼고요. 이게 좀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죠. 데이터가 이제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울 수 있다면 줄을 세워놓고 상위 25%, 하위 25%, 즉 25%랑 75%죠. 걔들에 있는 값을 뽑아가지고 75%에서 25%를 뺍니다. 그럼 그 중간쯤에 있는 값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걸로부터 특정한 뭐 상수를 곱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데이터는 이상치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작은 숫자면 우리가 이 해당 연구에서는 무브먼트 타임을 주로 보는데 그 무브먼트 타임이 엄청 작으면 뭐 실수로 더블 클릭을 아니 포인팅이 아니구나 그냥 뭐 좀 실수를 했다거나 처음 시작부터
혹은 너무 오래 걸렸으면 너무 열심히 잘 하려고 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과하게 한 거니까 자연스러운 데이터가 아니죠. 그런 건 다 커트를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첫 번째는 꼴크러싱 테스트를 기준으로 레이턴시 텀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즉, 이 꼴크러싱 태스크에서 적용이 되면 이 크러싱 태스크에서 파생된 패스 스티어링 태스크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려는 거고요. 그 사용된 수식이 사용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브먼트 타임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시의 l 토탈 그리고 id. 여기서 id는 피치로우가 크러싱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피치로우의 id 난이도 텀을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명의 마우스 유저가 300엔을 받았고요. 300엔이라고 하면 지금이면 한 2,000원 후반이죠. 2,800원이 되려나? 근데 이렇게 작은 이유가 16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16분 35초고 이걸 1시간으로 바꾸면 한 11,000원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진행한 테스트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그 주황색 부분을 클릭을 하면 태스크 자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빨간색 라인을 따라갈게요. 빨간색 라인을 쭉 따라 움직여보면 스타트 라인을 다음과 같이 쭉 따라가는 걸 확인해서 골 라인을 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파란색 라인처럼 스타트 라인을 넘지 못하고 골 라인을 통과를 하면 이건 에러다라고 판단을 해서 즉 이상한 트라이얼이다 판단해서 다시 해라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유저 스터디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523 위드인 서브젝트 디자인이 나왔고요. 여기서 L-added, 즉 베이스를 빼고 L-added는 0부터 200ms까지 있고요. 베이스가 50이니까 50부터 250ms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거리를 썼고요. 42700 픽셀, 그리고 세 개의 W 크기의 타겟을 썼는데 타겟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랭스죠. 랭스가 11부터 51 픽셀이고요. 이거를 ID, 즉 난이도를 숫자화를 해보면 3.21부터 6.01 비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테스트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숫자의 크기로는 일단. 두 개의 이제 종속 변수를 얻었는데 무브먼트 타임이랑 에러 레이트. 근데 본 논문에서 에러 레이트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브먼트 타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서 저도 똑같이 무브먼트 타임만 거의 언급을 할 것 같고요. 총 데이터는 6,840개 얻을 수 있고 여기서 1.81개, 1.81%는 IQR 기준으로 제거됐다고 합니다. 즉 124개가 제거됐습니다. 결과입니다. 결과에서 위에 있는 그래프, A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레이턴시 환경에서 그 모델링을 한 결과예요. 즉, 각각의 이 리그레션 라인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일단 뭐 R스퀘어를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소 0.94가 나오니까 굉장히 잘 설명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은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서 B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모든 레이턴시를 다 합친 그 결과입니다. 즉 서로 다른 환경의 데이터가 한 번에 합쳐져서 피팅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는 그 기존에 있는 베이스라인 모델 피치로우인 거고 이 C는 레이턴시 텀이 추가된 크로싱 이제 피치 모델인 겁니다. 결과부터 보면 adjusted R스퀘어가 0.9679로 이 레이턴시 텀이 포함된 1.2의 식이 굉장히 잘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RC. 이 ARC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ARC 더 낮고요. 354로 RMSE도 89ms니까 한 0.089초죠. 0.089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 굉장히 뭐 잘 예측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델 결과를 더불어서 해당 모델을 기준으로 세 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이렇게 확장까지는 아니고 좀 다르게 구성을 해봤어요. 즉 리그레션 텀이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는 레이턴시만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즉 인덱스 오브 디피컬티를 빼고 그냥 레이턴시가 미치는 영향만 고려해서 예측을 해보자. 두 번째는 이 각각의 텀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인덱스 난이도는 난이도끼리 예측을 하고 이거 레이턴시는 그 레이턴시끼리 예측을 해서 서로 다른 기울기 값을 예측을 그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세 번째 C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랑 그 레이턴시를 이렇게 인터랙션 효과를 만들어줘서 서로 다른 모델을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듯이 앞에 있는 그 그래프, 앞에 있는 1.2씩보다 모두 좋은 모델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1.A부터 C를 쓰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1.2를 쓰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크러싱에서 레이턴시 텀이 들어간 그 모델링이 조금 더 많이 잘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 크러싱을 넘어서 스티어링에서 보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스티어링을 하는데 고정된 크기의 좀 리니어한 패스를 진행하는 거예요. 즉, 직선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 리니어한 패스를 움직이는 이 모델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앞선 연구에 따라서 한번 모델을 끌어내 보겠습니다. 이제 실험 1을 따르면 그 크로싱 모션을 하는 게 그 밑에 있는 수식이죠. ID 1은 이렇게 해서 똑같이 피치로우랑 같이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실험 1과 다르게 우리가 골 크로싱 태스크 중에 골을 하나 더 만들어 봤다고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제 세 번째 있는 골이 딱 발생이 되면 총 골이 3개가 되고 우리는 총 첫 번째 스타트를 제외하고 2개의 엔드라인을 넘어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서로 다른 태스크가 2개가 된 거고요. 크로싱 태스크가 2개가 된 거고 그래서 인덱스 오브 디피컬티도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텀에 2를 곱해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태스크는 2개가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A라는 이 거리라는 게 2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개의 태스크가 수행될 수 있는 게 2분의 A만큼 움직여야 하는 거니까 각각의 태스크를. 그래서 A를 2분의 A로 교체를 해줘서 수식을 만들면 아래에 보이는 그 그림에 있는 수식처럼 2가 새로 생긴 모델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크로싱 태스크를 이제 3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추가해서 n 플러스 1개가 됐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n 플러스 1개가 됐으면 우리가 아까 3개를 한 것처럼 n 플러스 1개니까 n개의 인덱스 오브 디피컬티가 생기는 거고요. 그럼 이 a도 n개만큼 나누어진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계속 추가해가서 무한대로 늘렸다고 생각할게요.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c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이 하얀색 선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무한대로. 즉 검정색 선이 아니고 하얀색 선이 쭉 나열되니까 다음과 같은 하나의 패스, 터널과 같은 모양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n을 계속 무한대로 보내다 보니까 우리가 1차급수 그 뭐더라? 테일러 익스펜션을 생각을 하면 그, 그 1분의 1에 뭐 1승, 2분의 1에 2승 이렇게 쭉 더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를 계속 그거 변화를 시키면 결국 로그 텀이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 무한대로 가면 WLN2 분의 A라는 그 모델링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ID 같은 경우가 WLN분의 2에 A가 추가된 그 텀으로 변경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LNE가 그 상수항이기 때문에 앞쪽의 개수랑 합쳐지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티어링 태스크에서의 아이디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앞선 수식 전개에서 봤듯이 결국에는 이 아이디가 W분의 A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n2가 앞으로 그 앞에 있는 기울기에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를 WA로 바꿔서 이 레이턴시 텀과의 인터랙션 효과가 있는 리그레션 수식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태스크를 38명의 마우스 유저가 300엔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근데 이 유저 스터디에서 첫 번째 태스크에 참가한 사람들을 굳이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또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유의하시면 되고, 총 18분 42초 걸렸습니다. 진행된 태스크는 일단 파란색이 있는 걸 클릭을 하고 진행이 됩니다. 클릭 후에 이제 출발을 하면 초록색의 엔드라인까지 가는 이 빨간색이 가장 정석적인 성공한 트라이얼이고요. 만약에 파란색처럼 잠깐 벗어나면 이 패스를 이게 에러로 쳐지기 때문에 다시 해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테스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523 위딘 서브젝트 디자인이 나왔고요. 이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AS 480, 640 픽셀 그리고 세 개의 WS 19, 29, 47 픽셀을 가진 타겟 벡터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ID는 10.2, 34.7.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죠? 아무래도 숫자가 커서. 그래서 총 6,840개를 모을 수 있었고요. 여기서 135개, 1.97%의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상치로. 결과입니다. 이거 위에 있는 A 그래프 보시면 각각의 레이턴시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모델링을 한 거는 역시 최소 0.9889에서 전부 다 0.99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피팅을 성공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인 B, C처럼 그 모든 걸 합친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면 레이턴시 텀이 존재하는 C인 2.2 모델이 훨씬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9838로 훨씬 낮고 위에 있는 0.8484의 adjust R 스퀘어가 크러싱에 비해서 확 떨어진 걸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크러싱보다 이 패스 스티어링 자체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서 사람들의 행동에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레이턴 시텀이 붙은 게 훨씬 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그 서로 다른 모델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앞에 있는 모델이랑 텀은 다 똑같고요. 여기서 ID만 교체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앞에 결과랑 똑같이 아까 보셨던 2.2 모델보다 좋은 모델이 없어요.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2.2 모델을 선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서큘러 패스입니다. 앞에랑 똑같고요. 그냥 패스만 비선형으로 바뀐 거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리니어 패스랑 서큘러 패스가 동일한 수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아이디를 리니어랑 똑같이 해서 바로 실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6명 진행했고요. 300엔 받았습니다. 17분 28초 걸렸습니다. 태스크 자체는 스타트 엔드 라인이 이제 하나인데요. 이 스타트 라인을 기준으로 두고 왼쪽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스티어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엔드 라인으로 오면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는 522 위드인 서브젝트 디자인 만들었고요. 330, 450 픽셀이랑 3가 아니고 두 개죠. 두 개의 WS를 만들었습니다. 23 그리고 41 픽셀. 여기서 그 타겟 팩터 중에 W가 하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일반적인 리니어 패스보다 이 서큘러 패스가 좀 더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건의 콤비네이션을 좀 줄여준 거죠. 사람들이 힘들까 봐. ID 같은 경우에는 8.05에서 19.6 걸렸고요. 전체 데이터는 3,600개 얻을 수 있었고 여기서 136개가 날라갔습니다. 이상치로. 결과입니다. 결과가 위에 있는 그래프부터 볼게요. 또 결국에는 뭐 각각의 환경에서 예측한 피팅한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R스퀘어가 다 0.99가 높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얘들을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피팅을 했을 때 3.1, 3.2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1 같은 경우에는 R스퀘어가 0.7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떨어졌는데 또 앞에 있는 것보다 셜큘러 패스가 조금 더 어려운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레이턴시 텀을 넣어주니까 이 레이턴시 텀이 있는 거는 0.98 그리고 AIC가 266, RMSE가 204, 0.2초 차이 나네요. 그래도 하여튼 뭐 훨씬 나은 결과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세 개의 모델을 또 만들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앞에랑 똑같은 거고, 근데 결국 앞에 왔던 3.2보다 또 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2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태스크는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이고요. Narrowing Passes라고 하는 건데 점점 좁아지는 그 터널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태스크를 좀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GUI에 있는 모든 그래픽이 다 리니어하고 서큘러 하진 않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환경도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런 걸 예측하는 모델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금 단순한 모델로는 설명이 어려운 거를 아마 예상할 수 있고요.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그 스티어링 패스의 수식에서 이거 내로잉 패스를 위한 조금 새로운 수식을 도출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갈게요. 모델을 뽑아내기 위해서. 먼저 해당 태스크의 특성상 W_START와 W_END의 길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점점 좁아지니까 W_START가 W_END보다 커야 되고요. 이러한 팩터를 기반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인덱스 오브 디피컬티를 IDN, 저희 보이는 수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고요. 이러한 IDN이 그러면 어떻게 뽑아져 나왔고, 이거를 레이턴시 텀에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IDN을 도출해 볼게요. 패스를 보시면 그림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WX라고 하는 그 임시적인 섹션으로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뭐 적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특정한 영역에서의 너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이 WX를 한번 명시적으로 계산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WX는 WSTART 플러스 X, WEND 마이너스 WSTART, 그걸 A로 나눠준 거, 이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출발지에서 현재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티어링 태스크에서 레이턴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실험 2번 그리고 3번에서 다 봤죠. 실험 2번에서 보셨듯이 그 스티어링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덱스 오브 디피컬티가 IDS가 W분의 A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바로 앞 전장에서 봤듯이 여기서의 W, 즉 현재 내 위치에서 W는 WX로 표현할 수 있죠. 그 WX가 저기 분모에 보이는 W start 플러스 A분 X, W end 마이너스 W start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A, 이 현재 그 내가 가야 하는 거리니까 즉 그 변이량인 거죠. 그래서 dx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식, 이 인덱스 오브 디피컬티 텀으로 우리가 무브먼트 타임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0부터 a 사이에 x가 존재한다 생각하고 적분을 해줍니다. 그럼 이걸 적분을 하면 오른쪽 텀과 같이 나옵니다. a 플러스 b에서 그 자연로그 W 스타트 분의 W 엔드로 이거 그 WX를 U로 치환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인덱스 오브 디피컬티가 똑같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IDN이 결국에는 그 기존에 있었던 IDS를 대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IDN을 그 자리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이 네로잉 패스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식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32명을 300N 주고 진행했고 16분 15초 진행했습니다. 태스크 디자인은 그 24페이지에 있는 그 experiment 2랑 다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3개의 W 스타트 값을 썼고 W end는 16픽셀로 고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end는 왜 고정을 했느냐? 기존 연구에서도 이 end는 다 고정을 했기 때문에 고정을 해서 사용한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레이턴시에다가 두 개의 A 그리고 세 개의 더블 스타트 사용해서 523 위딩 서브젝트 디자인 진행했고요. 10.8에서 27.7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복이 이제 2 곱하기 3에서 총 6개의 트라이얼이 있는데 그거를 5번 반복을 했고 그 6개 중에 그 첫 번째 거는 다 날려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거를 이제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총 데이터는 4,800개 사용했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Adjust R-Square가 그 앞에 있는 모든 태스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0.06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0.9도 굉장히 높은 녀석이긴 합니다. 근데 태스크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졌는지 사람들의 행동이 많이 달라졌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모든 레이턴시를 합쳤을 경우에는 그 4.1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모델이 굉장히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레이턴시 텀이 없으니까 0.57로 거의 절반 정도만 피팅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레이턴시 텀이 있으니까 0.94로 굉장히 높은 피팅률을 보여주고 ARC랑 RMSE가 굉장히 적절하게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IQR이에요. 일단 IQR 같은 경우에는 3.46%가 날라갔고요. 앞선 분석에서.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모델을 분리를 해서 분석을 했고, 근데 이 세 개 전부 다 앞에 있는 4.2 모델이죠. 4.2 모델보다는 좋지 않아서 얘들보다는 걔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는 Targeted Steering Task라고 하는데, Targeted Steering Task는 우리가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스티어링 태스크를 하는 걸 뜻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야, 그 카카오톡을 보낼 때 마우스로 만약에 클릭을 한다면 특정 사람의 프로필을 목표로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포인팅 셀렉션 행동이 타겟티드 스티어링 태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앞쪽에서 봤던 크로싱이나 스티어링 태스크랑은 다르고요. 굉장히 두 개의 태스크가 지금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존의 피치로우랑 스티어링 로우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태스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모델을 가져와서 레이턴시 텀과 한번 결합을 해봤어요. 첫 번째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이제 언급됐던 건데 이제 스티어링 태스크랑 포인팅 태스크를 단순하게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수식에서 보이듯이 ID sum이라고 하는 하나의 텀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난이도 항을 이렇게 더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A분의 로그 텀이 더해지는데 여기서 W분의 A가 아니고 A 플러스 S 2분의 S인 이유는 우리가 포인팅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스티어링을 일단 좀 더 신경을 쓴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목표물까지는 스티어링이고 어느 정도의 기간부터는 포인팅이다. 그거를 S분의 A 플러스 2분의 S로 표현을 한 거다라고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히 더하는 모델로는 안 된다. 각각이 서로 독립적인 태스크이기 때문에 각각에게 서로 다른 개수를 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서로 다르게 예측을 해봐야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이제 BS 그리고 BF라고 하는 서로 다른 파라미터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델은 앞에서 나온 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포인팅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힘을 줬어요. 이게 어떤 가설을 기반으로 온 거냐면 사람들이 포인팅을 하려고 다가갈 때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스티어링을 하지만 포인팅을 하기 전에 특정한 구간에는 더 이상 스티어링에는 이제 집중하지 않고 포인팅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택할 쯤에 다가가면 우리가 움직이는 경로는 신경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선택하려고 그 포인팅하는 행동에만 집중을 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에 따르면 OW, 즉 타깃의 크기의 5배를 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포인팅을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는 게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도출된 수식이 맨 밑에 있는 수식인데 W분의 A-NW 나옵니다. 즉 NW라고 하는 우리가 포인팅에 집중하는 구간까지의 거리는 A에서 빼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뒤에 있는 포인팅 텀에서 진행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레이턴시를 합쳤을 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 개의 모델을 전부 다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레이턴시 텀의 이 아이디를 전부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각각의 그 목표하는 그 태스크에 맞춰서 아이디가 다 변경된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식이 길긴 긴데 결국에는 똑같은 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만 변경되면서. 총 35명을 400엔 줬고요. 돈이 좀 오른 이유가 25분 48초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레이턴시가 좀 바뀌었어요. 4개를 썼고 0부터 200까지 그리고 둘둘 3의 위드인 서브젝트 디자인 썼는데 2개가 A가 2개 그리고 3개가 아니죠. 2개의 W 스타트 그리고 3개의 S라고 하는 그 포인팅과 관련된 구간이죠. 포인팅과 관련된 구간의 픽셀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해진 아이디 같은 경우에 WA는 10.2에서 34.7 그리고 피치로에서 포인팅 하는 거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 했다는 수식에서는 10.2에서 33.7 똑같이 나왔네.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는 다 연습용으로 다 버렸고요. 트라이얼 자체가. 그래서 총 8,400개가, 8,400개 트라이얼 모았고, 299개가 날라갔다고 합니다. 이상치로. 자,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모델을 제외하고 전부 다 0.99 이상의 결과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델도 못하는 건 아닌데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피치로우랑 스티어링 로우를 단순히 합하는 거 가지고는 충분히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맨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이제 D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W의 크기를 기준으로 몇 배까지를 포인팅으로 봐야 한다라는 걸 언급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최적화한 모델입니다. 즉 기존에는 5배 이렇게 고정적으로 썼다면 그게 C 모델이고요. D 모델 같은 경우에는 A보다 크지 않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해놓은 모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72부터 15.27까지의 픽셀 값을 제공을 해줬고 이 세 가지 모델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C 모델이 가장 그나마 높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는. 그럼 이제 각각의 환경이 아니고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위에 줄, 아래 줄이 있는데요. A부터 D까지, E부터 H까지. 위에 줄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 텀이 없는 베이스라인 형식의 모델이고요. 밑에는 레이턴시 텀이 추가된 녀석들입니다.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 레이턴시 텀이 추가된 애들이 그 리그레션 라인에 따라서 데이터가 잘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레이턴시 항이 있는 게 무조건적으로 더 좋다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한 건데 이제 8.1부터 4까지는 굳이 안 볼게요. 이거는 못하는 거니까. 그럼 좀 더 높은 녀석을 보면 8.5는 레이턴시 텀이 있어도 0.92로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랑 그 세 번째 모델을 조금 다르게 바꿔주는 녀석들은 전부 엄청 높은 걸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가장 잘하긴 했는데 사실상 크게 차이는 안 나서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왕 쓸 거면 AIC를 기준으로 가장 낮은 세 번째 모델을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앞에랑 다 똑같이 서로 다른 수식을 좀 만들어서 비교를 해 본 건데요. 근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모든 모델들이 앞쪽에 있는 그 .2 모델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도 굳이 언급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원활하게 다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결과에 대한 디스커션입니다. 이제 유저 성능의 관점에서 이 레이턴시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확인하고 그거를 모델링을 했는데 무브먼트 타임이랑 에러 레이트는 굳이 언급을 안 했는데 에러 레이트에서 이 레이턴시라는 텀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여준 거를 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량적으로 봤을 때도 파셜 레타 스퀘어가 0.31에서 0.77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0.14만 높으면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매트릭스 같은 R스퀘어부터 RMSE 같은 모든 매트릭스에서 이 레이턴시를 다 합쳐주는 녀석이 굉장히 잘 피팅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5개를 다 보면서 레이턴시와 함께 그 태스크의 디피컬티가 이제 인터랙션 효과를 만드는 게 좋은 거를 확인했어요. 즉, 어, 난이도가 오르고 레이턴시가 오르면 이제 모먼트 타임이 올라간다. 이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의 행동이 수식으로 표현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레이턴시를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피팅을 했을 때도 잘했기 때문에 그 레이턴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말은 우리가 해당 실험에서 확인을 못했지만 또 다른 크기의 레이턴시가 들어가도 충분히 예측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과감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못 봤던 레이턴시에서도 충분히 무브먼트 타임을 잘 예측할 수 있고 또한 그 여기서는 뭐 물론 몇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를 다루긴 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이 스티어링 테스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에 좀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즉 해당 연구의 결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볼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대표적인 거를 몇 개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그 포인팅만큼 스티어링 테스트가 많이 관심을 받지 않고 많이 엄청 인기 있는 인터랙션 스킴은 아닌데요. 그래도 옛날부터 계속 이런 트래젝토리 베이스의 인터랙션 방식은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마우스나 펜, 스타일러스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선택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 모델로 레이턴시가 있는 환경에서도 또한 우리가 요즘에는 사실 원격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하죠. 그래서 이 리모트 컴퓨터 시스템 같은 거를 원격으로 하기도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그 공유하기도 그러잖아요. 공유하고 그럴 때 이런 레이턴시가 있을 텐데, 레이턴시를 고려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당 모듈을 이용해서 잘 디자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마우스를 기반으로 한 걸로 모든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트래젝토리 베이스드 인터랙션이 사실 거의 펜 기반이 좀 많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VR, AR, XR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3차원 환경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 글래스 같은 거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VR 같은 거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유니티나 스팀 VR 같이 게임 엔진들에서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VR 기기를 쓸 때는 컴퓨터에 연결을 하는 애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레이턴시 환경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게 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계점입니다. 여기서 마우스만 썼다는 게 한계점이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스티어링 로우나 피치 로우 같은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인풋 디바이스를 핸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디바이스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다 보여주진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그 실험 같은 게 덜 컨트롤된 환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컨트롤된 환경에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태스크 파라미터가 제한되어 있죠. 그 말은 레이턴시의 수가 엄청 넓진 않았어요. 근데 모든 레이턴시를 다 평가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 같고요. 또한 모든 데이터가 다 엠피리컬하게 수집이 되었죠. 즉 이러한 게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행동을 설명을 일단 성공을 하긴 했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인지과정, 인지과학, 행동과학적인 관점에서 진짜 어떤 거랑 어떤 걸 기준으로 이 모델이 사람의 행동을 설명했을까를 완벽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잘 할 수,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레이턴시가 사람이 어떤 특징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분석을 하고 그러한 영향을 모델링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을 했고요. 구성한 모델 전부 다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다 더 잘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서 다양한 연구자, 디자이너, 개발자들이 이러한 모델 기반의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나중에 유튜브 영상에 올라간다면 댓글이나 혹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